시작은 숙제 질문부터 무기력으로 달로 머리 치달더라고. 성문열어도 무게 나누는 건가? 안 하더라고. 우리 벌써 싶은 사람이 많아. 나는 사실 안 하고. 나 계속 모르겠어. 야, 그래. 쌤이 듣는 거야. 모기하는 진짜 오늘 그냥. 원수를 3 있는 걸로? 그러면 자, 숙제 질문할 거 번호 불러봅시다. 211에 니은 207, 208. 218 끝. 인구조사는 표본조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인구 충족하는 전수조사가 맞지? 자, 그 다음에 176번 안 해도 돼? 173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표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3.0에 0.4987 좀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176 해야 돼? 이거. 일단은 거기에 있는 건 소수 넷째 자리고 지금 문제 표에 나와 있는 소수 둘째 자리니까 약간 의심이 되기는 해. 그런데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두 동작 AB에서 생성되는 사과의 무게는 정규분포 A는 정규분포 225, 100의 제곱이고요. 농장 B는 정규분포 140, 50의 제곱이었고요. 자, 농장 A의 사과 16개를 포장한 상자의 무게와 농장 B의 25개 포장 상자의 무게가 모두 4kg을 넘지 않도록, 그러면 여기서는 16x바라고 표시를 할게요. 요게 4,000이야. 자, 요렇게 해달라는 얘기고, 이쪽은 일반을 y라고 하고 y가. 자, 그러면은 얘는 몇 개? 25개. 얘도 4,000이야. 자, 요렇게 돼달라는 얘기지? 예. 맞나요? 예. 그러니까 소수 둘째 자리가 많네. 계산이 연락 빡치게 생긴 것 뿐이네. 자, 두 개의 확률을 갖다가 모두라고 했으니까 곱사건이지. 네. 맞아. 그러니까 확률을 각각 지금 곱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수 넷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지. 표는 둘째 자리인데. 자, 그래서 x 바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n 225, 그럼 얘는 25의 제곱? 맞니? 오케이. x바는 16이잖아. n이 16이니까 루트 n이면 4지. 맞아? 네.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만을 갖다 16으로 나누는 걸로 계산해도 되겠지만 당연히 100을 4로 나누는 게 더 편하잖아. 네. 맞지? 자,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은 밑에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140만. 그리고 얘는 50을 5로 나누는 게 편하겠지? 10의 제곱. 자, 요렇게 만들어서. 자, 그러면은 위에 거는 px 바가 이하가 16으로 나누면 1250 이하. 자, 요렇게 되게 되는 거고요. 밑에 거는 y가 25로 나누면 160 이하. 자,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225를 빼면 25를 갖다가 100으로 나누면 0.25? 25로. 25로 나누는구나. 1 Z P. 자, 요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얘는 표상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와 있는 그걸로 0.84.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40 빼면 20을 갖다가 10으로 나누면 2. 얘는 Z가 2 이하. 자,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니까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와 있는 걸로 0.98. 그래서 동시에 만족이니까 0.84랑 0.98을 곱해야 돼. 좀 똑같이 생겼지? 어쩔 수 없어. 오케이. 약간의 테크닉이라고 하자면 얘를 갖다가 1 빼기 0.16까지는 조금 그래봤자 별 이득이 없는 것 같고 0.98만 1 빼기 0.02로 하는 게 조금 편하지 않을까.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얘를 0.84
빼기 0.0168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0.82 32 자 요렇게 자 이렇게 소수 넷째 자리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표가 소수 둘째 자리가 쓰는 게 안 이상한 거였다. 답은 소수 넷째 자리가 되는 게 맞고. 자 넘어오겠습니다. 자 207번 여러 명 있었던 거 확인했고 그래서 207번은 실패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 휴지 없는지 있어? 땡큐. 형이 빨리 닫으라고. 네가 열었잖아. 네가 가깝잖아. 네가 열었잖아. 야, 모두를 위해서 잠깐 연 거야. 나는 딱 지르고 싶지 않았는데 난. 아니야. 원래 나는 좀 추웠는데. 아니야, 너는 오빠 안 해. 너는 사는 게 아니라. 땡큐. 물려 그냥. 아, 저래.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준평균의 차가 모표준 편차의 6분의 1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다. x바와 m의 뺄셈 절대값이 모표준 편차 시그마의 6분의 1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다. 이때 n의 최소값.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6분의 시그마 이하가 되게 하자 이거지. 오케이. 자, 요 녀석의 최대가 뭐랑 똑같아? 실내 구간 절반이랑 똑같은 거지. 실내 구간의 길이 절반이랑.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는 2 곱하기로 들어갈 거에서 그 2를 생략하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가 들어가는데 얘는 2가 생략되어 있으면 되고 그래서 0.95에 2로 부정이 되지. 그러니까 1.96 대신에 얘는 2를 쓰는 것이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요게 6분의 시그마 이하가 되게 하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어때?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시그마는 양수니까 그냥 약분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루트 n이 몇 이상이냐? 12 이상이다. 맞아? 그러면은 n이 몇 이상이야? 그렇지. 자, 그래서 n의 최소값은 144다. 근데 저 2가 숫자 2가 A편에 들어가는 그렇지.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통은 1.96을 쓰는데 보통은 1.96을 쓰는데 이렇게 해놓고 0.9 이렇게 놨잖아. 네. 자, 그랬으니까 여기는 2가 여기는 2로 이렇게 들어간 거다. 오케이. 그러니까 평소는 원래 1.96을 썼겠지. 근데 2로 쓴 거는 문제가 매너 계산 편하라고. 1.96 제곱이 족같잖아. 해파도 알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는 좀 매너를 발휘한 거다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208번은 숫자만 다를 뿐이지 구조적으로 똑같은 거지. 맞지?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쓰자라고 하면 루트 n 분의 2가 작거나 같다 5분의 1 요것만 풀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 되잖아요. 숫자만 여기 6분의 1만 5분의 1 요것만 다르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얘는 실제 표준 편차를 제시하지 않고 숫자로 제시하지 않고 그냥 표준 편차의 몇 분의 1이 되도록 이라는 말로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었던 거다. 자, 넘어가서 211의 이음 211번 나도 설명 필요하다고. 두 명 좀 애매한데? 자, 영상 찍고 있으니까 맞아 할기로. 그럼. 자, 211번에 그냥 옳은 것만 이라고 했으니까 기억 D가 남보고 그냥 이음만 봐도 되겠네. 자,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n로 작게 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 자, 요렇게가 맞는 말이냐? 자,
자,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를 A라고 그냥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상태잖아. 그러면은 얘는 언급이 없었으니까 지금 고정이 돼 있다는 거지.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실내도를 낮췄다. 얘를 갖다가 낮췄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낮췄어. 그러면 이게 방향이 어떻게 될지 알아? 몰라? 몰라. 몰라스트리고. 그치? 오케이. 얼만큼 줄인다라고 안 돼 있고 얼만큼 줄인다라고 안 돼 있잖아. 그치? 얼만큼씩 낮춘다는 말이 정확하게 없잖아. 이해되니? 있어도 계산하기에는 너무 힘들긴 한데 실제로 이런 문제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는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길이가 짧아지는 방향이고 이거는 길이가 길어지는 방향이지. 맞아? 그러니까 충돌이 발생을 하잖아. 그러니까는 길어질지 짧아질지 몰라. 어느 방향으로 해도 얘는 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원래 세 개 중에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면 어렵다고 했지. 그러니까 근데 얘가 기억이나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 자, 이거를 갖다가 이 식을 통해서 보는 게 편한 사람은 이 식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 직관으로 보는 게 편한 사람은 직관으로 보라고 했는데 대부분 지난 시기랑 반응을 보면 직관은 훨씬 어려워해. 이 식이 더 나은 것 같아.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이 녀석은 틀렸다. 식으로 판단한 걸로 설명을 해서 닫게 되나요? 오케이. 합의하에 다시 닫기로 했어. 주유소는 잘못하시면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와 역시 태호 형님. 아니 생각해서 웅기랑 지원이랑 원래는 늦는다고 연락은 왔는데 그게 6시가 되도록 하고 있고. 자, 그럼 숙제 질문은 다 됐고 우리는 이제 교재 맨 앞으로 갑니다. 민재는 준비 안 하잖아. 근데 이거 완전 생 처음부터 가방에서 물어보니까 완전 생 처음부터. 뭐라고? 니네가 시험 범위가 뭐 통계만 누적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잖아. 전범위 누적이잖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솔직히 작년에는 누적 안 해도 됐거든. 작년에 기말에 통계가 그대로 통으로 남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년엔 기말에 누적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누적을 했어.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적 안 하면 시험 범위가 애매해. 통계적 추정만으로다가 20명 문제 내기는 조금 그렇다고. 자, 그래서 이제 그놈 같은 문제가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전범위 누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자, 작년에는 새로 나온 범위가 반, 누적 범위가 반, 요 정도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새로 나온 범위가 반을 차지하게 역시나 반이 너무 적어. 그래서 내 예상은 한 2대1 비율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 2대1 비율.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적 추정이 이게 확률과 통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7분의 1 정도거든. 얘가 7분의 1 정도. 그런데 그게 3분의 1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오케이? 누적 범위가 좀 전체 비중 대비는 줄어드는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긴 해. 물론 완벽한 동일 비율로 나올 수도 있지. 근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또 아예 작년처럼 통계적 추정만 절반을 갈 수도 있지. 근데 그것도 가능성 너무 그렇게 높진 않아. 통계적 추정만을 반을 깔기에는 뉘앙스 문제 종류가 그렇게까지 다양하진 않아서. 자, 아무튼 제일 조심할 거는 뭐냐면 작년에도 누적 범위에서 킬러 문제가 나다. 경우의 수 문제에서도 확률 문제에서도 킬러급 문제가 등장을 했다. 이게 제일 재수없는 부분이야. 아니 누적 범위는 솔직히 그냥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내줘야지. 근데 작년에 안 그랬다는 게 문제. 자, 어쨌든 돌아가서 자, 여러 가지 순열.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어떤 게 있냐? 원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지.
자, 이름들은 기억나냐? 네. 오케이. 자, 그럼 원순열의 기본은 공식은 한명 없구나. n-1 팩인데 여기 왔어. 여기 출석부지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좀 봐. 걸려있어? 걸려있으면 들고 와. 여기서 다시 이거 갖다 놓고 똑같은 위치에 걸어놓고 복사기 위에 이거 뽑아놨는지 봐봐. 자, 일단 기본 공식은 n-1팩인데 원순열 실제 문제 유형 중에 n-1팩으로 되는 게 별로 없지. 맞지? 그러니까 이 공식을 그냥 적용시킬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떤 거를 갖다가 이게냐면 이 공식 나오는 과정에서도 중복 제거 방식이랑 고정 방식을 갖다가 얘기를 했었다. 기억들 나냐? 아니요. 아니요. 진짜 그렇다. 고정 자, 방식만 기억나. 고정 방식. 공정 방식은 기억나는데 중복제 방식 기억 안 나? 한명 여기 있다. 자, 고정 방식은 보통 어떤 때 쓰라고 했냐면 특정 조건. 예를 들면 엄마랑 아빠랑 마주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요럴 때는 엄마 아빠 먼저 배열을 한 다음에 나머지 배열하라 이거지. 그럼 엄마 아빠 배열할 때 마주보게 해주세요가 몇 가지가 나오냐, 이웃하게 해주세요가 몇 가지가 나오냐만 따로 세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하게 되면 이미 회전이 끝난 상태가 돼 있다. 오케이. 요까지 기억남. 자, 그럼 중복 제거 방식은 어떤 때 쓰라고 했냐면 도형의 특징. 예를 들면 정육각형 테이블에 12명이 앉아. 한 변당 2변씩. 그럼 12팩을 한다면 몇으로 나눠라? 6으로 나눠라. 정육각형 테이블이다. 자, 그래서 정육각형이면 6으로 나누고 정오각형이면 정5로 나누게 되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맞지? 기억들 안 나? 나요. 나요. 오케이. 자, 극단적인 케이스가 이제 어떤 거였냐면 원 3개를 이렇게 내접시킨 다음에 아 저거. 우이. 오늘 성공률 좋은데? 평소에 헛방 많이 치는데. 여기 총을 내면 안 되잖아. 연습도 줬대. 누가 열었어? 뭐야 씨발. 2로 시작하고 수로 끝나는 사람 아닌가? 그게 너무 이상한데? 자, 원 3개 반지름 똑같은 거 서로 해줘. 네. 오케이. 중심을 연결해서 삼각형. 그러면 영역은 7개. 7색. 회전 위치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더라? 추비는 7팩을 3으로 나누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니? 얘가 회전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형의 특징을 이용할 때는 중복 제거 방식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케이? 이해되니? 고정 방식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 아빠 마주 봐주세요. 엄마 아빠 이웃해주세요. 요런 문제 뭔지 알지? 오케이. 자, 중복 순열이 여기 여러 가지 순열 중에는 유일하게 기호가 있지. 오케이. 파이. 대문자 파이고 그냥 줄여서 그냥 이렇게 쓸 거라고 앞으로도. 오케이. 자,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니? 얘네 알죠. 그렇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떤 말을 문제가 잘 봐야 돼, 어떤 말을 잘 봐야 되냐? 중복을 허용한다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수 개수 같은 거 할 때 특히나 1학년 때 많이 했던 유형이기 때문에 0, 1, 2, 3 가지고 4자리 자연수라고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3, 3, 2, 1하고 있다고. 그치? 얘 같은 경우에는 중복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야. 중복을 허용한다 그러면 3, 4, 4, 4가 되는 거고. 이해돼요? 중복을 허용 안 하면 3, 3, 2, 1이 되는 거고. 딱 돼?
오케이. 자, 그러니까 문제가 자, 중복을 갖다가 허용한다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중복순열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으로 기억해야 될 게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기본이 중복순열이다.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이해되니? 그러면 거기서 특별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F1은 3 뭐 이런 걸 갖다 제시를 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중복순열이 깨지는 건 아니야. 자, 그거는 그냥 고정을 해놓고 그냥 여전히 중복순열로 접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은 함수의 개수 중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 이런 거 자주 나오지.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이라고 하는 조건을 줘도 이게 중복순열이 깨지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중복순열이 아닌 방법으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 어떤 거냐? 1대1 함수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증가함수, 감소함수, 비증가함수, 비감소함수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그때 중복순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함수의 개수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이해되니? 오케이. 그냥 함수인 상태에서 다른 함수의 종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함수의 종류가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값 같은데 특별한 조건을 걸었을 경우에는 그냥 여전히 중복순열 상태로 얘기를 한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증가함수, 감소함수나 1대1 같은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원소 몇 개만 증가함수 1대1인 경우에는 고기만 순열이나 조합을 쓰고 나머지 조건이 없는 원소는 다시 중복순열로 돌아온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x가 1, 2, 3, 4, 5 잡고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f1, f2, f3만 이렇게 걸려 있어. f4, f5가 말이 없어. 오케이? 요렇게 하면 어떡하냐? 요렇게는 증가함수잖아, 그지? 요것만 따로 53배. 증가함수니까 얘는 세 개를 조합으로 해야 돼. 그리고 나서 F4, F5는 그렇지. 여기는 다시 중복순열로 돌아온다 이거야. 조건이 없는 데는 중복순열이라고. 이해되니? 오케이. 자, 요런 거 함수의 개수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얘가 공식 모양이 제일 뚜렷하지 않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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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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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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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해볼까? 자, 그럼 얘를 갖다 배열하는 방법은? 10팩에 3팩, 3팩, 3팩. 그렇지. 자, 요런 식으로다가 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오케이. 진짜 말 그대로 이런 경우도 있고, 오케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뭐, 예를 들면, 그냥 A, B, C, D인데, A는 B, C보다 요런 거. 오케이. 요런 식이면 어떻게 해석해? 얘 세 개를 문자 통일을 해버려가지고 5팩 나누기 3팩을 한 다음에 곱하기 2팩 BC 순서 요런 식으로 들어가지. 기억들라?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합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오케이?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갖다 배열하는 걸 갖다가 10C3 곱하기 7C3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같은 값 나와. 10자리 배열이잖아. A 들어갈 자리 3개를 뽑아. 그럼 남은 7자리 남았잖아. B 들어갈 자리 3개를 뽑아. 오케이? 4자리 남았잖아. 거기 남은 자리 4씩 들어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조합으로 전환. 그럼 조합으로 전환을 하는 게 어떤 문제에서 유리한 상황이 됐었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 저거. 최단경로 문제. 와. 자,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 개수. 와. 14. 14. 그렇지. 자, 원래 이제 현재 교육과정상 표준풀이는 10팩을 6팩과 4팩으로 나누게 되는 것인데, 오케이. 이걸 갖다가 빠르게 하자면 14로 계산하는 게 더 쓰기도 편하고 계산하기도 편하지 않냐, 요런 거였다. 오케이. 기억들라? 어떻게 저쪽 원리가 먼저져요? 그렇죠. 자, 원리가 뭐였냐면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A라고 하고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B라고 하게 되면 얘는 A와 B를 배열하는 것과 경로의 수가 똑같다. 이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하나로.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좀 동반하는 경우가 많냐? 우물. 자, 여기에다가 P라고 하는 점을 놓고 P를 지나지 않도록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이제부터 바로 이제 111.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못해. 자, 요렇게 점 하나 정도는 걔 공식으로 해주시고요. 오케이. 불규칙이 심해지면 1111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점 하나가 아니라 여기에 호수가 있어요. 요런 식이 되면 그냥 111을 하는 것도 괜찮다. 오케이? 이해됐니? 그런데 여기 P점 하나 하면은 점 하나를 그냥 공식으로 쓰기 더 편할 거다. 자, 얘 같은 경우는 P점 지나도록이면 어떻게 해? 나누기 전과 나누기 후. 요렇게 해가지고 P점 지나도록이면은 6C 4도 주고 6C 2도 주고 곱하기 한 다음에 4C2 자 요런 식으로 하는 게 빠르다 이거지. 오케이? 그럼 P점을 지나지 않도록이면은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오케이? 점 하나 정도는 요게 편해. 점 하나 정도는 요게 편한데 이런 식으로 호수가 이렇게 막 들어갔다 라고 하게 되면은 원래 내용에서는 중학교 방법. 이렇게 자르는 거거든. 맞다. 저 그렇죠 방향으로. 그렇지. 장애물이 생기는 곳. 여기가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건 알지? 장애물이 생기는 그 점에서 대각선, 진행 방향의 대각선으로 컷을 해가지고 나오게 된 점들을 기준으로 여기서 C를 지나는 경로, D를 지나는 경로, 덧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다. 오케이. 요렇게 해야 C와 D를 동시에 지나는 경로가 생기지 않는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른다고 C와 D를 동시에 지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 때문에 그러니까 중복하는 걸 다시 뺄 때 말하면 더 피곤하니까 덧셈으로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른다 라고 하는 거였고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사각형 모양이 최대한 예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해되시나요? 요래야 사각형 모양으로 예쁘게 나온다 라고 하는 거고. 자 111 괜찮아. 불규칙이 너무 심한 경우 111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여러가지 순열에 대한 얘기였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 선생님이 한 3문제만 풀어주고 너희들이 나머지 풀어보기로 하고. 아닌 문제도 대비하기 위해서 다 111을 한 번씩 해봐야겠다. 그냥 정석으로 먼저 푼 다음에 111을 다 해. 내가 아니 근데 111이 111을 안 쓰고 풀거든. 근데 그걸 뭔가 의심해서 111을 한 번 더 해봐. 나 시험 때 그랬어. 1학기 중간고사 때. 근데 111이 나는 오히려 111이 계산이 틀리거든 하다 보면. 아니 뭐 아무튼 너희들이 계산 실력이 좋으면 별 문제 없으니까 111 괜찮은데. 자,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사면체 8번입니다. 밑에 삼각 기둥을 붙여서 칠면체를 만들었다. 칠면조 아니고 칠면체. 일곱 가지 생기고 회전, 일치 같은 것 어떻게 접근할 거냐? 지금 얘는 하필이면 얘랑 답이 똑같다. 어차피 보이는 게 그치. 그렇지. 얘는 입체로 그리기는 했지만 회전이 평면 모양으로밖에 안 돼. 위아래를 못 뒤집어. 그러니까 위아래를 뒤집을 수 있어야 입체가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 위아래를 뒤집을 수 있어야.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밖에 못 돌잖아, 그지? 맞아. 자,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7팩 나누기 3이면 충분하다. 위아래를 돌릴 수 있으면. 자, 그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와, 어떤 거 있어?
정육면체 어떻게 하더라? 저거 이렇게 하더라 진짜. 6팩을 6팩을 4 넣은 거죠. 6과 4로 나온다. 어쩔 수 없어. 6은 면체수, 4는 몇각형, 사각형. 돌릴 수 있는 그림이 위치 되는 거라. 위치 되는 거 맞아. 아, 그렇지. 그렇구나. 윗면을 갖다가 결정하는데 중복이 6가지. 윗면 결정 후에 옆면 회전이 4가지. 맞다. 잠깐 먹었네. 자. 7팩이 몇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고생하시. 나 거의 아, 7팩이 몇이로 계산하지 말고 7 곱하기 6 곱하기 120 하는 상태에서 약분하고 곱하는 게 낫지 않아? 그냥 아니야? 노가다가 그냥 말을 해야 네. 자. 정육면체를 이렇게. 자, 돼. 그러면은 정팔면체는 어떻게 되냐? 8팩이 8팩을 8 곱하기 8, 3. 3, 그렇지. 네. 정팔면체 한면 삼각형. 거의 다 나와. 정 12면체면 12팩. 12팩 나누기 12 곱하기. 그렇지. 오각형. 오각형에서 정 12면체네. 정 20면체 20분의 20팩 나누기 20 곱하기 43. 정 20면체 삼각형. 요게 됐나요? 나때 저거 정 20년치 이후로 없잖아. 없어. 그래서 왜 이런 거지? 발견하면은 수학적 기적을 일으키는 셈이야. 렛츠고. 이게 뭐 필자 성공인가? 면체 가자. 개수 근데 30년 차가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런 개수. 그러니까 몇 면체 그다음에 그 각 면을 이루고 있는 도형 몇각형. 이해되니? 오케이. 자, 정다면체는 이제 요런 식인데, 오케이. 뭘 빼먹었어? 오히려 작아진 걸 빼먹었지. 정삼면체. 정사면체. 정사면체. 4팩 나누기 4 곱하기 3. 그렇지. 정사면 좀 해줘야 돼. 이해되니? 자, 이제 구조로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정육면체의 기반으로다가 정다면체들을 쭉 했다라고 하게 되면 육면체 기반에서 정육면체 말고 직육면체 계열을 크게 두 개로 나눌 거야. 그러니까 직육면체 중에도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한면 정사각형이 그렇지. 한 면이라도 정사각형이 나오는 경우. 오케이. 그 다음에 모두 본투비 직사각형. 그렇지. 직. 어느 방향으로 봐도 정이 없는 직사각형의 경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6팩으로 시작을 해. 오케이. 근데 얘는 윗면 고정해서 쓰는 게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오케이. 옆으로 돌 때 4. 오케이, 되니? 자,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6팩으로 시작을 해. 윗면 고정이 두 가지 똑같아. 옆으로 돌 때도 2. 직사각형 회전이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되니? 오케이. 지금 여기 정다면체적이랑 지금 똑같은 메커니즘을 하게 되는 건데, 먼저 쓰는 게 윗면을 고정할 때 쓰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니? 윗면의 중복을 해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붙어 있는 애가 이걸 윗면 고정을 해놓고 옆으로 도는 회전 중복이 어떻게 되느냐야. 요게 되니? 저 직육면체 이가 아니라 저 그러니까 첫 번째 이가 뭐냐면 예. 위아래 뒤집는 거야. 위아래 그러니까 요면이랑 다 다르게 생겼잖아. 예. 처음 이면으로 윗면으로 보고 그린 그림이랑 또 다른 윗면으로 올 수 있는 건 이 바닥에 있는 면밖에 없다고. 그리고 위아래 뒤집기 이밖에 안 된다. 그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얘네니. 근데 여기는 4인데 여기는 2인 이유가 얘는 윗면을 고정한 다음에 이 윗면 정사각형이잖아. 네. 그리고 옆으로 도는 게 4가지가 나와. 정사각형이랑. 다 똑같아요. 얘네니. 근데 얘 같은 경우 윗면이 직사각형이잖아. 옆으로 도는 게 2가지밖에 안 나와. 아무튼 얘네니. 자, 그래서 이렇게 입체를 좀 저측으로 정리를 해봤다. 이렇게 됐나요? 다른 라트? 네. 오케이. 아하. 자, 넘어가서 10쪽 14번. 이게 강제가 적게 들어있네. 그냥 아니면 교재가 너무 두꺼워지잖아. 약간 엔진 2000문제요. 엄마. 2000제의 시간. 뭐?
아니 사실 2000문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범위가 전범위니까 일반 시중교재 기준으로다가 한 5, 600문제 정도는 나오는 게 정답이거든. 안돼. 그런데 엔진을 5, 600문제를 만들면 너무 빡세잖아. 그걸 수업 3번에 다 나가려고 생각을 해봐. 이게 문제 숙제. 숙제가 진짜로 막 180문제, 200문제 이렇게 나와야 돼. 어떡하냐고 그거를. 자, 그러니까는 한 단원당 문제들을 팍 줄여버린 거고요. 자, 그럼 오늘 준비는 확률의 덧셈 정리까지. 오? 다 나가셨어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우리 벌써 3분의 1이나 했어. 벌써 3분의 개념 설명 3분의 끝났어 이미. 대박이구만. 제이가 지금 자, x는 a, b, c. 그다음에 y는 1, 2, 3, 4, 5. 자, 그다음에 fa 더하기 fb 더하기 fc 는 불수. 자, fx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숫자 3개를 더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홀짝으로 구분했을 때 크게 몇 가지로 나뉘어? 두 가지로 나뉘게 되지. 어떻게? 홀. 그렇지. 짝, 홀. 자, 그러면은 홀은 되게 단순하지. 이 홀수 몇 개인데? 3의 세제곱 끝났지? 그게 되니? 자,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누가 홀수를 가질 건데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 3씩 1인데 계산상 3이야. 맞지? 예. 자, 그러면은 홀수는 3개고 짝수는 2개. 2개. 그러니까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3 요렇게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위아래를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렇지. 뭐가 써야 돼? 더 올려주면 함수의 개수는 분명 이거보다 어려운 킬러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찍으면 그만이야. 아무런 때내 와. 기말에 아무리 어렵게 내도 찍으면 그만이지. 찍으면 중간에 20%야. 자, 12쪽 24번. 아, 이거 내가 풀어주지 말고 그냥 시킬까? 아니 이거는 111. 통화에 111으로 그냥. 연준이와 지호. 그림 그리기가 너무 빡센데. 아 이거 막 있었네. 이거 1일 아니야 이거 1일 아니야. 막 근데 이거 막 근데 그 기출에 막 아펠이랑 뭐 있지 않아? 그거는 만나서 속력 두배고 공민이 맞나? 이게 또 만나는 거냐? 여기 만나는 만나는 아펠이랑 뭐지? 아펠이랑 리버스? 탐켄치 1일 되는데? 자, 연준이와 지우가 A 자리, B 자리에 있었는데, 아 이거 최단을 조정할 때 두 사람이 만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출발해 같은 동력으로 걷는다. 했던 거 같지, 그치? 속도 같으니까 이게 1일 자, 그러니까는 일단 최단 경로가 되는데 몇 칸을 가는지를 먼저 세야 되지. 몇 칸을 가야 돼? 5칸씩 가요. 총 10칸을 가야 되지. 그래서 각자 5칸씩 와야 되는 거고. 그럼 그 5칸에 해당하는 자리는 여기하고 여기죠. 예. A에서 출발해서 5칸, B에서 출발해서 5칸에 해당하는 자리가 저렇게 두 군데야.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친절한 셈이야. 원래 이거 그냥 경로 셀 때 이 두 개의 점을 이용해야 되거든. 5칸 했을 때 만나는 거 보니까 그치? 4칸째 만날 리는 없어. 속도 차이 때문에. 오케이? 6칸째 만날 리도 없어. 속도 차이 때문에. 속도가 둘이 똑같기 때문에.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만나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어. 그러니까 얘는 끝까지 가는 거야. 안녕 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거야. 여기서 만나서 안녕 어디가? 얘기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세야 돼.
이해되시나요? 선생님 안 쓰던데요? 응? 답이 안 새는 거로 문제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안 되지. 뭐야? 잠깐만, 문제 다시 잘 읽어봐야지. 그러니까 안 새야 답이 나오는 거야. 나 이거 까먹고 안 썼는데. 저 최단거리가 어떻게 이동? 아, 그러네. 속도가 같으니까 상관없어. A에서 B까지 이동하고 B에서 A까지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각자 이동해서 만날 때까지 이동을 하는 거네. 최단거리가 의미가 있다고. 자, 어떻게 최단거리? 무슨 소리냐면 쪽지가 안 돼야 돼. 여기서 요렇게 가면은 이건 최단거리가 아니야 이거. 무슨 말인지 돼? 이런 건 최단거리가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 C, 여기 D라고 해서 이제 C에서 만나는 경우와 D에서 만나는 경우를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자, C에서 만날 때 이쪽 A에서 출발하는 건 몇 가지? 5가지. B에서 출발하는 몇 가지? 요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D에서 만나기로 했다. 얘도 출발해서 간단해. 몇 가지지? 얘는 O, C, E 요렇게 가게 되겠지? 맞아? 자, 그렇게 가고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올 때는 뭐가 지금 죽었어? 여기 점 하나가 죽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계산이 편하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OC 빼기 1로 계산. 저런 방법이. 계산이.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아직까지 그 1보다 계산이 편하다고 본다. 저 혹시 휴지 좀 줘. 다녀오세요. 저기로 지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점이 있는 셈 치고 경로를 만들면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 개수가 하나라서가 아니라 경로의 개수가 하나라서야. 점 개수는 하나라도 경로가 여러 개 나오면 여러 개 다 빼야 돼.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그럼 얘가 90이냐? 네. 그럼 25랑 90이랑 어떻게 해야 돼? 뭐예요? 오케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1교시는 문제를 좀 풀고 2교시부터 좀 이어서 개념 설명 좀 마련하고 자, 다녀오세요. 나도 물 떠야 돼. 너도 내 것도 떠라. 저 뚱뚱이 시키고. 뭐 먹었어? 무슨 먹자. 뭐 먹었어야 되지? 어딜 붙지? 아니 나는 이게 아침이야. 잠깐만.
누구야? 1학년 3명, 2학년 학생 5명. 1학년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아야 돼. 이웃하면 다 떼야 돼요. 아, 이게 3명이면은 도루축을 하는 게 아니라 6명부터 먼저 원순열을 해. 5명 원순열이면 뭐야? 400. 그렇지. 곱하기. 그러면 원탁이 이렇게 5명이 앉았잖아. 틈새가 몇 개가 생겨? 5개. 그 5개에다가 얘를 갖다가 끼워 넣어. 그러면 그게 5 무슨 3이야? 시선. P3이지. 3명 배열을 해야 되잖아. 그럼 6번에 6번에 K 곱하기 7번인데 그냥 전체 값을 구하는 게 좋은 거야? 그잖아 그냥. 선지가 그런 거 같아. 그러게 K 값은 2라고 해놓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거냐 전체 기본 계속 나와 있네. 그건 전체 그냥 구해요. 할수 있는지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되겠지. 거기 있는 걸 답을 맞추려면. 네. 사각형 내보니까 어. 몇이겠냐고. K 값이 만 이상이야. 근데 6은 아니야. 만 곱하기 700. 자, 잠깐 쉬는 시간 하고 이어서 공부합시다. 너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안 한대. 개노잼이지. 아니 내가 딱 이어서 딱 눈빛을 안 했거든. 오늘 약간 편한데? 그랬더니 이어서가 야 나와줘. 야 언제 그랬어? 여자이었어 지금. 지금 느꼈지. 그러니까 일단 할 것이 했는데 아나 피곤해. 아니 이랬어요. 이건 아니지. 아니 오늘 하는 게 아니고 나 상관없겠어. 나 상관없어. 가자. 오늘 해, 오늘 해. 그래? 오늘 해. 야, 오늘 안 하면 못해. 오늘 나 평생 안 해. 그것도 맞지. 너의 그 뭐가 듣는 거 역시 그 들어갈 수 있게 계속 너도 와. 가자 인터 진짜 가자. 너도 와. 너도 와. 너가 있어야 좀 기가 살아. 너도 와. 와. 나 기가 와. 다 와. 소영이 존나 잘할 것 같단 말이야. 김태우 와. 이거 와. 이거 뭐라고? 내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 갈래. 살았어요. 야, 이 디테일 여기 안에 이렇게 정말 찌끄리 새끼야. 상대가 뭐뭐뭐 수정한 거야. 그리고 요거 원숭이 벤치 내리고. 여기서 때린다. 이런 거를 지금 때리고. 누가 옆에서 누워서 드는 거랑 차이가 생겨버렸잖아. 야 차이. 앉아서 차이가 생겨버렸잖아. 그냥 힘으로 그냥 안에 있는 걸 좀 들어도 돼. 와, 40도 배안 나와. 아니야 그거 진짜 아니야. 배가 안 나오면 나도 같아. 아니야. 이게 우리처럼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누워서 드는 건 충분히 못하거든? 근데 인간의 완력으로 밑에 있는 걸 드는 거는 적어도 자기 몸무게만큼 할걸? 아, 그래? 근데 이건 7, 4, 3인데. 근데 정훈이 그거 안 줬나? 유연성? 누구? 정기? 여기서 완전히 못해. 진짜 지거다. 오, 그러면 아니 그래도 배는 넘어. 아, 고르는 배는 넘을 거야. 배는 넘을 안 거야. 나오면 안 돼. 유연성 안 좋아서 차이 생긴 거 지금. 이렇게 잡는 게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야 돼. 진짜 안 좋으면 유연성이 뭐 이렇게 돼버려. 아, 허리가 안 나와요. 허리 쭉 되잖아. 뒤돌아갈 때는 그럼 아예 그냥 시도 좋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유연성도 즐기고 현지훈이 그랬어. 근데 차원이 네가 시켜가지고 정신이 났던 거야. 그래서 근데 숨이 있더라고. 한진이한테 쳐발렸어. 나도 그건 그건 너무 상부러워. 그거는 치면 안 쓰이잖아. 우리 들키면은 우리가 불편. 시키면 안 돼? 걔네 그 위법적인 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합법적인 건 아니야. 그래? 근데 위법은 아니야. 근데 누가 쓰는 거야? 그거 원래 탁구부가 쓰는 거야. 탁구부나 아니면 텔레비전. 잠시만. 근데 내가 그냥 번호를 알아. 전 전교 1등이니까 해달라 차이가 해. 느껴지지 아니 근데 기숙사 애들끼리 그냥 그런 거야. 10시부터 않는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근데 그때는 좀 한정인 게 그때는 탁구부 애들이 없거든. 물. 근데 우리가 지금 가면 있을 수도 있어. 여기도 아니야, 지금 해중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래서 없을 것 같아. 있으면 배째야겠네. 그래서 오늘 사업하자 하자. 실거 아니고? 탁구부 애들 막 끝났으니까 안 왔을 거야. 그게 아니라 잠깐 올 거 아니야. 휴식기가 있을 거야.
와 김준 미쳤다. 이 씨발 이거 다 풀 수 있어? 그냥 이렇게 해놓고 또 이제 그냥 스카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한테 개꿀이지. 그러니까 너가 달라 그래 이런 애한테. 아니 이게 다 풀렸네. 그러니까. 풀다고? 이거 그냥 이거 열심히 안 나와서 해야 돼. 열심히 해. 이거를 다 풀면은 나 앞니도 없어. 믿음도 풀지 않아.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거야. 뭔가 되게 되게 옆에서 본때는 계속 뭘 풀고 있거든.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지금 문과 수도 1등급 안 나올 거냐. 김준 혁통에다가 사탕이네 사탕. 혁통. 야야야 김태우 근데 내가 열불 후배 중에 야야야 이현수 열불 윤계라 열불 재밌다. 난 목표일 거야. 그래 평생 부상이 와 너가 가서 해명을 해야지. 정신 연령이 엄청나게. 신놈이네. 아니 걔 김수환이랑 박지호가 이정은 아빠 이름 한다. 이제 오늘 털었어. 이거 진짜 왜 털린 거야? 오늘 일찍 끝나서 막. 차이를 차이가 없어 지금. 근데 걔네는 몰랐지. 그래도 나는 신이성 아빠 이름 적었어. 신이성 엄마 이름 나도 아는데. 엄마 이름은 모르는 사람 없어. 애들 그냥 다 볼 때마다 PSY 이러는데. 엄마가 싸이야. 지금 이거 하나 끝나면 1학기 중간 때 대퍼 시세 대퍼 진짜로? 시험지 이제 의시자 한 명. 필요 없어요. 아무도 너무 어려워서 안 푼. 그냥 밤 쉬는 시간에 가. 뭐야? 하나 왜 벌써 1점 났어? 뭐야 이거? 씨. 원팀 좀 서로 안 해? 내 동생만 이기고 싶은데 못 이길 것 같아. 이해만 해? 졸려. 신문필 새거 갖고 온다는 거 같구만. 잠깐만 문에서 풀고 있어봐. 생수 목금도 무거운데. 생수? 그러니까 양손에 12리터씩 12? 12리터씩 아니 그걸 몰라. 김태우 3층을 이건 줄 알아? 야 근데 나땅 주고 8,000평이 나 이해밖에 못해 이현수 피 없이. 그래. 하나도 못하네. 야 근데 너 내가 조성원한테 일반을 들었어. 송영근 초인설. 너 축구할 때 무슨 박찬영만한 1학년이랑 부딪혔는데 그 친구가 날라왔다며. 송영이 너 초인이었던 거야. 불만이야 이게 틀린 왜 거야. 그거 희성이가 알지? 무서워. 정육면출 너무 무서워. 어느 날 내가 놀렸는데 소영이가 갑자기 씩 부딪히면서 이해했다 자, 다음 주로 갑시다. 중복. 자, 그리고 봐. 이항, 정리. 먼저 중복, 조합. 자, 기호는 NHI고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N 플러스 R 마이너스 C R 또는 N 플러스 R 마일 C N 마일 자 요렇게 바꿔서 계산을 하지. 오케이. 자 언제 쓰냐? 중복을 허용하여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어떤 애?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사실 2번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자, 그 다음에 3번에 서로 다른 상자에 서로 같은 공 담기. 아, 이거 n보다 알고 써놓는 게 더 헷갈리겠다. x, y, z 이렇게 세 개면 여기가 n이잖아. 맞지? 오케이. 크게 보면은 요렇게 세 가지. 오케이. 자, 이걸 응용할 때 함수의 개수도 있지. 함수의 개수 중에 어떤 거? x1, x2 요렇게 됐을 때 fx1 등호 들어간 fx2 요렇게 생긴 것도 자 여기서도 쓰지. 오케이. 자 중국조합의 제일 대표적인 형태고 자 여기서 이거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로 바뀌면 빼야 돼. 그렇지. 여기 개수만큼 여기서 빼주면 되지. 맞지? 자 요게 좀 응용으로 어렵게 나오면 x, y, z가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2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럼 그거 더해주면 돼 오히려. 이해되니? 오케이. 헷갈리면 다 치환해도 됩니다. 오케이. 특히나 이제 홀수 짝수 같은 거 들어가면 치환 좀 해줘야 되지. 기억들랑? 오케이. 자, 그런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등식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나냐? 요거 때문에 마팅이 한 사람도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해보자. 8이야. 한 개 더 한 다음에 8H 살. 자, 조건은 똑같이 의미하는 점수. 40잖아. 맞아. 4H8. 이렇게 하는 거였지. 의미 아닌 정수. 저기 자연수는 30도 뺐어야 했어. 그러니까 44도. 맞아. 자연수는 딱 3을 빼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요렇게 바로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문자를 하나 뭐라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더 더해서 는8로 바꾼다 이거지. 네. 그러면은 얘가 0이면 얘가 8, 얘가 1이면 얘가 7, 얘가 2면은 얘가 6 요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걸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 여기서 이게 의미 아닌 정수에서 조건이 자연수로 바뀌는 경우엔 8 빼기 3을 하게 돼 있지. 왜 4가 아니라 3이냐? W는 0이 돼도 상관이 없어서 이해되시나요? X, Y, Z가 자연수지 W까지 자연수일 필요는 없다 이거지. W는 여전히 의미 아닌 정수 상태다 이거예요. 이해되니? 오케이. 자, 요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국 조합은 요 정도면 됐지? 이항정리. 자, 이항정리에서 1 이항정 중국조합 얘기긴 한데 저기 서로 다른 상자에 서로 다른 같은 서로 다른 공이면 중국순열이야. 서로 다른 공이면 중국순열. 다른 거. 서로 같은 공이라야 중국조합이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요 유형에서 이제 조심할 점을 갖다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요게 중국순열, 중국조합 구분하는 건 이제 문제 없어. 오케이. 상자는 기본적으로 다른 상자야. 같은 상자 유형은 현재는 안 나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안 나와. 교과에서 빠졌어. 상자가 똑같은 건.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서로 다른 상자에 서로 다른 공을 담으면 중국순열이고 서로 다른 상자에 서로 같은 공을 담으면 중국조합인데 저 빈 상자가 없게 하라 조건을 어떻게 해결하냐? 먼저 하나씩. 중국조합은 한 개씩 미리 넣어놓는 게 되는데 중국순열은 한 개씩 미리 넣어놓는 게 된다 안 된다? 아니요. 안 된다. 한 다음에 빼는 거예요. 자연수.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빈 상자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세서 빼는 거지 거기서. 맞다. 상자 하나씩 없애가지고 배열을 해서 뺀다고. 중국순열로 계산을 해가지고. 유빈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음? 막 3회 몇 점 하면서 막 2회 몇 점 이해는 하는데 어. 그래서 한번 배제해요. 갑자기 뭐 맞아. 근데 두 번 배제된 거 다시 또 더해요. 그렇지. 말도 안 돼. 자, 그러니까 상자 A, B, C에 박스가 3개 공 5개 가지고 같은 공이면 그럼 기본적으로 3H5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빈 상자 없게라 라고 하면 3H 몇이면 돼? 자, 요거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 맞아? 공 하나씩을 미리 넣으면 되니까. 자, 그런데 다른 공이면 기본적으로 3의 5제곱이라는데 문제가 없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빈 상자 없게라 라고 하면 3의 5제곱을 한 다음에 빼기 3 곱하기 2의 5제곱을 한 다음에 다시 더하기 3을 하지. 와, 3 차이가 저것 때문에 기억들라? 2야. 그 답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상자를 갖다가 몇 개 쓰는 거, 2개 쓰는 거지 한 상자가 비어있어. 오케이? 자, 그렇게 2의 5제곱인데 이제 한 상자 비어있는 게 총 종류별로 3가지니까 곱하기 3이 들어가 있는 거지. A가 비었을 때, B가 비었을 때, C가 비었을 때. 맞지? 근데 그럼 여기서 더하기 3은 왜 들어가냐? 한 상자 몰빵이 그치 중복으로 많이 뺐다 이거야. 오케이? 한 상자 몰빵을 2번씩 뺐다. 그러니까 A에 다 담겼다가 2번 빠졌고 B에 다 담겼다가 2번 빠졌고 C에 다 담겼다가 2번 빠졌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더하기 3으로다가 한 번만 빠지게 만들어주는 거였다. 오케이? 얘 같은 경우에는 공 하나씩을 미리 넣어놓는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먼저 넣은 공이랑 다음 나중에 넣은 공이랑 뒤집어져도 상자 안에 담겨있는 건 똑같은데 이해돼요? 미리 담아 놓는다고 하면 걔를 다른 곳으로 계산해서 숫자가 더 늘어나 있게 돼 있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요거대로 조심해야 되겠고. 자, 한 2학 정도 쓸 칸이 없어졌는데. 와, 이런 거. 이항 정리 2항 정리 A 끌 B의 N제곱 은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A의 R제곱 B의 NCR 곱하기 A의 R제곱 B의 N-R제곱. 자, 이게 1학기 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시그마를 쓰는 걸 갖다가 잘 안 냈을 텐데 이제 2학기 기말해 볼 때는 그냥 태연하게 많이 나와 있을 거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그마가 뭔 문제냐는 듯이 나오게 될 거다. 왜? 수원에서 잘 쓰니까. 이게 1학기와 2학기 차이야. 이 2학 정리 단원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상황 전체를 2항 정리라 하고, 오케이? 그때 요렇게 요걸 갖다가 2항 정리에 일반항이라고 하고 수열처럼 이름을 붙이는 거지. 자, 그때 요 NCR을 뭐라고 하고? 이제 2항 개수라고 하고. 그럼 이쪽 단원에서 초반에 나오는 문제들은 그냥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지. 오케이? 자, 거기서 분수골 나오면 조금 조심해줘야 되고. 할 수 있죠? 문제 없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거 같기도. 아 저거 저봐. 다리 맞춰가지고. 자, 이렇게 나오면 4일, 4일. 곱하기 5C4 곱하기 2에 4제곱 하면 되지. 맞지? 그러니까 요거 4개 요거 하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게 바로 안 되면 뭘 풀라 그랬어. 방정식을 한번 풀라 그랬지. 오케이? 여기 들어간 걸 알게라고 하게 되면은 R 더하기 빼기 5마 R 2 3이 나오도록. 오케이? X에 저 X였구나. 이해되잖아요? X야. 자, 유빈이 말고 또 글씨로 지적질을 당할 줄.
자, 아무튼. 아무튼 내용도 기억나? 자, 요런 형태의 문제가 물어보지,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이항 계수의 성질이라는 자가 있지. 자, 그럼 거기서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점점점 NCN으로 끝나면 자 얘는 뭐더라? 이해. 그렇지 2n제곱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전부 다 1 플러스 x의 n제곱 정계식을 이용하는 거라고. 아 X 1 넣은 거. 그치 x 1 넣은 거. 맞네. 오케이. 와우. 자, 그래서 NC0 빼기 NC1 더하기 NC2 이렇게 뿔마가 교대되면 0. 오, 와우. 오케이. 그러더니 자, 그 다음에 NC0 더하기 NC2 더하기 NC4 요렇게 R자리에 짝수만 있으면 이해. 그렇지 2의 n-1제곱 오케이. NC1 더하기 NC3 더하기 NC5 자 요렇게 R자리에 홀수만 있는 건 EMI. 똑같이 2의 n-1제곱 n이 홀수든 짝수든 상관이 없어요. 저거 더하든 빼든 0이니까. 그치 얘를 갖다가 더해서 2로 나눠도 이렇게 되고 얘를 빼서 2로 나눠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뭐 조건이 아무도 여기서 n은 자연수. 뭐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 자 여기서 이제 얘네랑 비슷하게 나오게 되는 게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앞절반이나 뒷절반을 갖다가 물어보기도 한다. 자, 조합은 대칭 모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NC0이랑 NCN이 똑같고 NC1이랑 NCN-이 똑같고 이렇게 똑같잖아. 오케이. 그래서 앞절반이나 뒷절반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2의 n-1제곱이다. 뭐 예를 들면 9C1 더하기 9C2 더하기 9C3 더하기 9C 왜 1로 시작해? 0으로 시작해? 9C0 9C1 9C2 더하기 9C3 더하기 9C4 얼마냐? 2의 8제곱 요런 식이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이게 끝까지 99까지 있으면 이게 9제곱인데 앞에 절반이 5개야 뒤에 절반이 5개고 오케이. 얘보다 개수가 하나가 더 많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홀수일 때 앞절반 뒷절반이 가능한 거야. 짝수 앞절반 뒷절반이 안 돼. 가운데 항이 이게 앞 절반 뒷절반에도 들어가기 애매한 뭔가 있게 돼 있다고. 이해되잖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 곱하기 NC1 2 곱하기 NC2 3 곱하기 NC3 점점점 n 곱하기 NC n 곱하기 NC n 이거 진짜 기억을 지워버렸다. n 곱하기 2의 n-1제곱.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만. 뒤 반대로 아니. 이항 정리 요거 반대로 쓴 다음에 더해가지고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항 정리만 이용을 하자면은 역으로다가 쭉 한번 쓴 다음에 둘을 갖다가 더할 때 모두 n으로 묶여가지고 오케이 정리가 되거든. 그 다음에 2로 나누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 새끼를 미분해. 그게 이해하기 훨씬 쉬워. 미분하고 1대입해. 이 새끼 정계식을 미분하고 1대입하라고. 개수가 그렇게 어떻니까? 이해되니? 어차피 이 녀석 정계식이 항등식이냐 항등식. 그러니까 양변 미분 가능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미분하고 1 대입하는 게 계산 유도가 훨씬 너희들이 직관적으로 이야기가 훨씬 편할 거야. 나때 왜 덜 됐냐? 써줘야 되냐? 여기 없어졌구나. 맞네.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전개를 하면 nc0 더하기 nc1x 더하기 nc2의 x제곱 더하기 점점점에서 ncn의 x의 n제곱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얘 양변을 미분해. 그럼 n 1 플러스 x의 n-1제곱 얘 미분 사라지고 nc1 더하기 2 곱하기 nc2의 x 더하기 점점점에서 n 곱하기 ncn의 x의 n-1제곱이 됐을 거 아니야? 1 대입을 해. 그러면은 n 곱하기 2의 n-1제곱이 여기는 맞아. 여기 우변에 나와 있는 게 여기서 요렇게 정리해둔 요 녀석이라고.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늘었으니까 피곤하다. 자, 시그마로 쓰자. 자,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c r의 제곱. 이거 ENC 어려? ENC ENC N. 맞다. 맞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자, 얘 같은 경우는 뭐였냐? 1 플러스 x의 n제곱이랑 1 플러스 x의 n제곱을 곱하면 1 플러스 x의 2n제곱이라는 거지. 오케이. 잠깐만 이게 1 플러스 x n제곱이랑 1 플러스 x n제곱 곱하면 1 플러스 x 2n제곱이잖아. 네. 이거는 그냥 다항식의 연산 지수법칙이지. 그럼 얘를 갖다 전개했을 때 x n제곱의 개수가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잠깐. 여기서 0차 하면 여기서 n차, 여기서 1차 하면 여기서 n-1차, 여기서 2차 하면 여기서 n-2차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조합도 이렇게 곱해져 있잖아. nc0 곱하기 ncn 더하기 nc1 곱하기 nc(n-1) 이렇게 해서 쭉쭉쭉 와가지고 ncn 곱하기 nc0으로 끝날 거 아니야. 네. 맞아? 저 둘 다 아니에요. n, bn이야. 얘네 이렇게 끝날 거 아니야. 그러면은 ncn과 nc형은 똑같으니까 nc형의 제곱으로 쓸 수 있지. nc1과 ncn 플러스죠. nc1과 ncn 똑같으니까 ncn의 제곱으로 쓸 수 있지. 싹 다 제곱으로 바꾸면 이 모양이잖아. 맞아? 오케이. 그럼 그때 여기서 x n제곱의 개수는 그냥 2ncn이라고. 2n차 그러니까 2n 맞아? x n제곱의 개수 그러니까 n. 약간 좀 뭐야 되지? 의미를 이해해.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식만 외워도 써볼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문제에서 써먹는다고 그때 가르쳐줬던 거냐면 얘는 지금 구조 자체가 완전 제곱식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이게 대칭을 갖다가 맞춰주고 있는 상태잖아. 그런데 대칭이 안 맞는 상태로 나오면 예를 들어 12C5 곱하기 5C0 더하기 12C4 곱하기 5C1 더하기 12C3 곱하기 5C2 더하기 12C432 5C3 더하기 12C1 곱하기 5C4 그 다음에 더하기 12C0 곱하기 5C5 자 이렇게 나오면 17C5 그렇지. 이거를 갖다 세모로 계산하기 싫잖아. 하고 싶냐? 아니면 아예 객관식으로 조합으로 써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1 플러스 x의 12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의 5제곱이면 1 플러스 x의 17제곱이지. 맞아? 맞냐? 1 플러스 x의 12제곱이랑 1 플러스 x의 5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의 17제곱이잖아. 이거 그냥 지수법칙이잖아. 거기서 x 5제곱의 개수를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5차 0차 이해? 4차 1차 3차 2차 2차 3차 1차 4차 0차 5차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쩔 때 매우라고 했던 기억이. 자, 이 구조는 그냥 외워서 써도 되는데, 이 구조는 외워서 써도 되는데, 이 구조는 좀 원리를 파악해야 이걸 바로 1715로 바꿀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서 특징이 10이랑 15 중에 작은 수 있지, 작은 수. 두 개 중에 작은 수. 작은 수 쪽이 0부터 끝까지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알아보는 법이야, 그러니까. 오케이. n 값이 한쪽은 11로 일정하고 하나는 5로 일정하지. 그 11하고 5랑 비교했을 때 5가 작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5C 10이라는 건 불가능하잖아, 실제. 오케이? 그럼 그 5C가 5C 0부터 55까지 있지. 그리고 R 값의 합이다? 어때? R 값의 합이. 다 5로 똑같아.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와 근데 1 플러스 S의 N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전개식이가 되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X의 N제곱의 계수만 따로 뽑으려고 하는 거야. 아까 이해돼? 네. 그러니까 여기서 0차 그러면 여기 N차가 나와야 X의 N제곱이 되지. 네, 됐어요. 0차 N차 아 잘못 잘못 이해했어? 지금 뭔지 알겠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얘기는 이항 정리에서 뭐가 있냐? 파스칼의 삼각형 있지? 하키스테이거. 완벽하게 좀 버리죠. 자, 파스칼의 삼각형. 자, 그게 어떻게 된 거야? 11, 11, 1331, 1, 4, 6, 4, 1, 1, 5, 10, 15, 1 이런 식으로 쓰는 걸 갖다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이항계수들을 갖다가 줄 바꿔가면서 계속 그대로 나열한 거지. 근데 그때 어떤 특징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둘이 더한 게 여기랑 같아진다. 이해되니? 위에 있는 칸 두 개의 합이 아래 칸이랑 같아진다. 이런 성질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였지. 오케이? 그게 뭐였냐면 NCR은 N-1C R-1 더하기 N-1C R이라고 하는 게 원래 너희들 1학년 때 수학 순열과 저번에 배우는 내용인데 거기서는 안 써먹고 안 써먹은 것이 써볼 일이 없어. 이걸 그때 소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1학년 때 이거 원래 싹 까먹고 넘어오는 식이야 원래. 오케이? 거기서 증명 문제 간간히 나오는 경우는 있거든. 그 순열과 변형식 문제라고. 노관도 문제 중에 하나 있었죠? 증명 문제 있어. 증명 문제. 변수이 저거 섭씨에 집어넣었는데. 요거 이제 변형식으로 그 n마 r팩 곱하기 r팩분의 n팩 그거 써가지고 이거 두 개 표현해서 둘을 통분해서 정리하면은 얘 나온다 하는 그 증명 문제가 있어. 수화에는. 오케이. 근데 실제로 이걸 갖다 경우의 수에서 써먹는 일이 없어. 수화 문제를 푸는데 굳이 필요한 경우 없다고. 어차피 두 개 쓸 거면은 그냥 조합 따로 계산해서 더해도 되잖아. 크게 문제 없잖아. 맞지? 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에 가지고 오게 되면은 뭐가 추가로 나와? 아까 그거 얘기했지, 하키스 패턴이라고. 하키스 패턴. 자, 그러니까 이 하키스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요렇게 더한 걸 물어보면 답은 여기 있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더한 걸 물어보면 답이 얼마야? 20. 그렇지. 이런 얘기지. 오케이. 그런데 이걸 갖다 매번 그리려면 짜증나니까 조합인 모양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것만 복원시켜서 실제로다가 얘기를 갖다가 해보자면 2C 더하기 3C 더하기 4C 더하기 5C를 물어본 셈이거든. 오케이? 요거를 갖다 어떻게 바꾸더라? 63. 그렇지. 너희의 보이. 뼈배단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방향을 거꾸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 이렇게 물어봐도 답은 똑같이 20이잖아. 맞아? 근데 문제에 적혀있는 모양은 어떻게 적혀있을 거냐? 2C0 더하기 3C1 더하기 4C2 더하기 5C3 이렇게 적혀있을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이때는 어차피 계산은 6C3으로 그대로 6C3이네.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좀 더 길게 만들면 쭉쭉쭉쭉. 자, 얘는 12C2로 끝났다. 13C3. 그렇지. 13C3 이렇게 끝나는 거지. 자, 얘는 쭉쭉쭉쭉 와가지고 똑같이 12라고 했을 때 12C10으로 끝날 거야. 그치. 13C10으로다가 먼저 공식화를 하지. 그런데 계산할 때 당연히 이렇게 계산할 거야. 13C3으로 계산할 거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일단 공식화를 할 때는 여기 R 값이 일정하게 가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둘 다 일씩 키워주는 것이고, 오케이. 여기처럼 R 값이 0에서 시작해가지고 일씩 늘어나. 그렇다면 이 차이가 일정하게 등장하게 되는 녀석이지. 오케이. 그래서 이 차이가 일정하게 등장하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얘는 1을 키우고 얘는 그냥 그대로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였지. 이래요. 하키스 패턴 할 때 그 터나는 방향이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얘는 얘가 R 값이 일정하면 오른쪽으로 턴하면서 1이 늘어나게 돼 있고, 오케이. R 값이 일정하게 걸렸을 때 왼쪽으로 턴을 하게 되는데 왼쪽으로 턴을 하게 되면 R 값이 사지게 돼 있다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요게 하키스틱 패턴. 내용들 다 기억나냐? 자, 문제를 여기서 한 2개만 보도록 할게요. 자, 21쪽 37번. 4인항 x 더하기 y 더하기 z 7 이하 음이 아닌 정수 해개수. 자, 부등식기계라는 이미 알려줬잖아요, 그죠? 나니?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해? 그냥 7 이하에서 3 이하를 해요. 그렇지. 7 이하에서 3 이하를 빼면 됩니다. 7 이하에서 3 이하를 빼면 돼요. 그럼 7 이하면 뭔데? 4H7 4H7 그렇지. 빼기. 그럼 3 이하면? 4H4 그렇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의미 아닌 정수니까 일씩 미리 넣는 거 필요 없고요. 자연수 조건이 아니니까. 이해되나요? 납득? 오케이. 자, 요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자, 하나 더. 23쪽 46번. x제곱 1 플러스 x의 더하기 x 세제곱 1 플러스 x의 제곱 더하기 x 4제곱 1 플러스 x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x의 10제곱 1 플러스 x의 8제곱. 자, 이 상태에서 x 8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 형태는 실제로 좀 눈속임을하고 있는 셈인데 뭐냐면 얘랑 닮은 애가 하키스틱 패턴 문제로 되게 자주 나와요. 하키스틱 패턴 문제로. 자, 어떤 거냐면 여기 x제곱 보이지? 여기는 그 다음에 x 세제곱인데 원래 이게 하키스틱 패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x제곱인 경우야. 앞에부터 있는 거. 뒤에 제곱식 여기 다항식만 찾아서 올라가거든. 그런가? 잠깐만. 자, 만약에 여기서 앞에 곱해 있는 게 모두 x 제곱이었으면, 모두 x 제곱이었으면 문제가 원할 때 x 8제곱의 개수를 갖다가 이 뒤쪽에서 나오는 x 6제곱들의 개수를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럼 얘는 6시 6으로 시작해가지고 8시 6으로 끝나게 되는 거지? 76, 86 그치. 3개밖에 안 되지만 구조는 하키스 패턴 문제야.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앞에 있는 녀석도 차수가 계속 커지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하키스 패턴 문제는 아니다.
자, 그럼 얘를 갖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래 그 앞에서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8제곱이 안 생기는 자리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우리 점점점부터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 녀석이 x 5제곱에 1 플러스 x 4제곱, 여기서부터 8제곱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지? 그 다음에 x 6제곱에 1 플러스 x 5제곱, 그 다음에 x 7제곱에 1 플러스 x의 6제곱. 맞게 쓰고 있냐 지금? 2차에 나야 되잖아. 뭔가 잘못 썼는데? 아그 1차에 하는 거그 문제. 아, 2차에 나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10이랑 9. 아, 9구나. 내가 여기를 잘못 썼구나. 내가 여기를 잘못 쓴 거지? 오케이. 그럼 여기 보이는 녀석도 필요가 없네. 네. 자, x 8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 7제곱. 여기까지만 있으면 돼. 맞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몇 창이 필요한가? 3. 그래서 4C3 더하기, 자 여기는요 5C2가 들어가야 되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요 6C1, 여기는 7C0. 자,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 여기까지 되셨나요? 짠데?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합 4개를 계산하고 저희는 이걸 어떻게 예쁘게 하기가? 예쁘게 하기가 힘들어. 바꿔봐도 뭐 어떻게 통일도 안 되고. 물론, n같이 달라서 뭐 어떻게 방법이 없네. 자, 그래도 그냥 얘는 계산으로다가 4 더하기 10 더하기 6 더하기 1이냐? 얘를 하는 거고. 이해되잖아요? 자, 이게 그러니까 하키스틱 패턴인 것처럼 눈속이 나지만 하키스틱 패턴은 아닌 문제. 오케이. 어쨌든 이항계수의 성질 기본적인 내용, 이항 정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이게 되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문제들을 갖다가 이 교시에는 이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풀다가 막히는 것은 질문하시고요. 자, 지도를 이어서 나오도록 합시다. 오노 이제 목이 다 잡았나? 아직 한 마리 잡는데. 한 마리 더 나와. 말도 안 돼. 확률? 벌써? 확률이야 확률. 네. 확률에 2주 만에 진도가 끝나네. 이거와 다음 주에. 이런 그래서 나오지. 자, 시행과 사건. 시행이 뭐냐? 던지기 할수 있는. 던지는 행위. 주사위를 던지는 데까지가 시행이지. 같은 조건에서 반복이 가능하고. 와 여기에서 뭐 여기 약간 썩은 냄새가 나요. 그냥 상쾌한데. 내가 말했지 여기 살짝 공기가 훅 흔드니까. 좀 낮춰야겠다. 예측이 가능하고 결과는 우연에서 실험 또는 관찰. 자, 길게 말하면 이렇게 돼.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눈이 나왔다. 그럼 주사위를 던진다까지가 시행. 오케이. 그럼 주사위를 던지는 거는 같은 조건에서 계속 다시 던져볼 수가 있고, 1, 2, 3, 4, 5, 6이라고 하는 범위 결과 예측이 가능하고, 실제로 나오는 눈은 내가 조작할 수 없고. 요거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요게 시행이다. 자, 그러면은 이 예측 가능한 범위가 뭐가 되는 거지? 표본 공간. 그렇지. 자, 그럼 이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녀석은 집합으로 치면은 전체 집합 역할을 할 것. 오케이. 표본 공간 대략 전체 집합.
뭐지? 전지호. 자, 그러면은 사건은 뭐냐? 사건은 이게 뭐가 딱 나온 거. 딱 하고. 시행의 결과. 아, 저 설명 잘해야 한다 근데. 그러니까. 한 번에 이래긴 한다. 그러니까. 뭔가 딱 나온 거 맞아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3회둔이 나왔다. 3회둔이 나온 게 사건이야,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사건. 자, 그리고 첫 번째 근원 사건 뭐지? 그 하나짜리. 그렇지, 원서 화재 사건. 저 뭐였지? 아니 이거 그러니까 집합 느낌이야, 그러니까. 짝수이 원소 한 개짜리 집합 약간 이런 느낌? 주사위전 짝수가 사건은 원소가 세 개인가? 근원 사건을 3개 포함한 사건인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으면 1 따로 사건 하나 만들어 놨어. 2 따로 하나 사건 만들어 놓고 3 따로 하나 사건 만들어 놓고 얘네들이 근원 사건. 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 사건. 전체 사건. 반드시 일어날 사건. 답이. 아, 놓쳤다. 전체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게 느낌이 비슷하긴 한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만들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갖다 총망라하게 전체 사건이라는 느낌이니까 어쨌든 사건으로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는 표본관이랑 같은 집합이 된다. 오케이.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사건. 안 일어나는 사건. 그렇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이승엽이 죽을 확률은? 자, 실제로 집합이랑 똑같이 공집합기로 쓰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합사건. 합집합으로 이해하면 된다. 곱사건. 교집합으로 이해하면 된다. 여사건. 나머지 사건. 여집합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해되니? 자, 그런데 여기선 전체 사건이라는 말을 따로 만들지는 않아. 그와 비슷한 게 전사건, 표본관 이런 게 있으니까. 오케이? 이해되니? 전 사건 표본. 자, 그러니까 표본관이랑 전사건이랑 집합으로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데 개념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어떤 거냐면 예측 가능한 결과라고 할 때 표본관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사건을 만들었는데 그 원소가 다 들어있다면 그게 전사건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집합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같은 결과물이 되기는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다른데 문제 풀 때는 구분할 필요가 없죠. 없습니다. 문제 풀 때는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별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쓰는, 그러니까 문제나 개념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 표본공간이라고 표현할 때는 표본공간이라는 의미로 들어간 거구나. 전사건으로 표현할 때는 전사건이라는 의미로 들어간 거구나.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소개됐니? 자, 그 다음에 자, 확률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교과배라서 안 한다고요. 첫 번째가 수학적 확률, 도형적 두 확률. 번째가 통계적 확률. 아쉽긴 하다. 지금 도형적 확률이라고 생각을 떠올리는 건 원래 기하학적 확률인데 나는 그걸 얘기한 거야. 그게 교과배라고. 빠진 걸 내가 얘기한 거였어. 교과배다. 그걸 다시 대상도 안 나온다. 인정. 안 써서 신경을 그러니까 나 지금. 만약에 대강구가 그런 거 무시하고 문제를 내면은 따로 연습을 개념 설명하고 연습을 시킬 건데 대강구에 안 나온다. 너희들 중간고사 때도 그 문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중간고사래. 기말고사 때 1학기 기말고사 때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자 모든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자, 그 사건의 확률을 PA라고 표현하면 NS분의 NA다. 자, 그래서 NSNA는 지금 경우의 수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그게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왜 들어갔냐? 변태주사위 얘기한 적이 있지, 그치? 변태주사예요? 1이 3개 들어가 있고 2가 2개 들어가 있고 3이 하나 들어있는 주사위. 그게 변태주사예요? 어떤 변태 새끼가 주사위 이상하게 만들어놨다고. 근데 우리는 나 진짜 안 들어봤어. 나도. 자, 그러면 거기서 1이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과 3이 나올 확률이 어때? 네. 다르잖아. 그러니까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그럴 경우에는 빈도수를 갖다가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사위 하나에 1이 3개 중에서도 1, 3개를 모두 어떤 걸로 본다? 같은 거. 아니 다른 거. 다른 걸로 봐야 된다. 2가 2개 중에서도 1을 어떻게 봐야 된다? 다른 걸로 봐야 된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률 문제는 서로 같은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 서로 다른이라는 말은 들어가도 되지만. 이해되니? 서로 같은이라고 문제를 말해내서 학생들의 혼란을 주기 때문이야. 오케이? 원래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문제를 냈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문제를 만든 겁니다. 오승아. 나 오승아 서울대야. 하지마. 이게 요새 보통 안 보는 증명을 같이 나갔어요. 내가 저기 압구정동에 있을 때 그 서울대 출신 선생님들을 갖다 많이 가르쳐봤는데. 쌤이요? 서울대 출신 선생님. 서울대 출신이 이제 강사를. 강사하려고 막 신입 강사, 신비 강사 이렇게 막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업하는 법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가르쳐봤는데, 서울대 출신이라고 꼭 확통에 대한 이해가 깊은 건 아니야. 그래. 특히나 그러니까 사실 나도 공대 출신이긴 한데, 공대 출신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확통에 약해. 원래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이쪽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 미적분 전문으로 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적분은 진짜 귀신같이 잘하는데 처음에 오면 수업은 잘 못해. 왜? 학생들이 다 자기만큼 잘하는 줄 알아. 이미. 그 상태로서 수업을 해. 너가 오승아 이런 식도 아니까 너무 뛰어나서. 아니 나 그래서 학생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말로 다 수업을 해. 그러니까 내 역할은 그거 잡아주는 거죠. 그렇게 수업하면 애들 못 알아듣는다. 장정용이 그 얘기를 힘을 들어. 내고 나랑 우승하랑 아무튼. 내기하면 내가 무조건 이겨.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학적 확률은 근원 사건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걸 맞춰놓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주사위 2개를 던지게 되는 순간 무조건 분모를 어떻게 잡아? 6 곱하기 6으로 잡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문제에서 두 눈의 합을 물어보든 두 눈의 곱을 물어보든 두 눈의 제곱을 물어보든지 간에 일단 분모는 6 곱하기 6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 원래 수학적 확률을 일반적으로 구하기가 힘들 때, 근데 니네 그 기출 문제에서 그거 얘기했었잖아. 통계적 확률도 실제로는 구하는 게 개념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상대 도수를 갖다가 통계적 확률 인셈 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지. 자, 그러니까는 얘는 가능한 모든 n분의 가능한 모든 x.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무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원래는 통계적 확률인데, 오케이? 이걸 갖다가 유한 상태에서 그냥 대략 같은 셈 쳐. 라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오케이? 무한 상태가 되면은 얘가 얘랑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얘네니. 그럼 여기서 유한 상태에서 상대 도수도 충분히 크면 같아진다. 라고 본다 이거지. 이해되시나요? 저기서 N이 뭐지? 전체 시행 횟수. 시행 횟수.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빈도수.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 자, 그럼 이 녀석은 첫 번째 PA는 0 이상 1 이하다. 어떤 사건이건 간에.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P 공사건은 빵! P 전사건, S는 전사건 1. 그렇지. 자, 그러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다. 이게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어떤 사건의 확률은 그 범위 이내에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확률의 덧셈 정리. PA 합작분 B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빼기 PA 곱사건 B. 별 문제 없지? 자, 여기서 1, 2, A, B가 배반일 때, 어머나 배반 얘기를 안 하고 왔네. 어디서 배반 얘기를 써야 돼? 여기 해야 되지? 6번 하위 와. 배반 사건. 원래 정확한 위치는 이 곱사건 다음에 써야 돼. 의미는 A 곱사건 B가 공사건. 오케이? 여러분 배반 사건. 이거 배반하고 독립하고 헷갈리는 친구들 많은데 배반이면 독립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자, A와 B가 배반일 때는 PA 사건 B가 어떻게 돼? PA 그치? PA 플러스 PB. 자, 얘가 왜 굳이 하나를 나눠서 쓰냐? 공식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어. 공식으로서는 왜 배반이면 A 공사건 B가 공사건이니까 그 공사건의 확률은 뭐라서? 0이라서. 맞지? 뒤에 빼기 0이 있으나 마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식으로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해하자라고 하는 거야. 배반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자 잘 하라 이런 얘기인 거지. 오케이? 또는 내가 확률을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분류를 하는 거라고 될 때 배반이 되도록 분류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1번으로 가지만 할 수 있으면 배반으로 분류를 하는 게 좋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 A, 여사건은 1마 P, A. 자, 이렇게지.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확률을 갖다 구할 때도 그렇고 경우수를 구할 때도 그렇고 문제가 만족하는 쪽보다 만족하지 않는 쪽을 구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으면 여사건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본. 뭐 대표적으로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주로 많이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들 다들 기억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도 문제를 갖다 한 두 개만 볼까? 지금 끝이에요. 네. 안 돼? 문제 풀 시간이 넉넉하게 있는 게 좋지 않아? 너무 많아요. 진짜 끝난 거예요? 자, 예제 두 개만 볼까? 개념 설명 끝난 거고요. 개념 설명 끝난 거고 예제 두 개만 더 보기로 해요. 한 페이지에 세 문제만 풀기 뭐 이런 게 있어요. 뭔 소리야? 어차피 내 품제인데 하나 안 그려서 만약에 한 페이지 두 문제 어떻게? 그러면 한 문제만 풀기. 무조건 마이너스 1. 모르는 거야? 한 문제만 있으면 안 풀기. 안 풀기. 아무거나 골라서 풀기. 좀 어려워 보인 것 같은데. 안 풀리. 자, 30쪽 6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위에 같은 간격으로 점이 10개. 그림에 나와 있는 게 10개 맞냐? A, B, C, D, E, F, G, H, I, J 맞아요. 10개. 여기가 G, 여기가 F야? 10개. 자, 다녀오세요. 자, 10개 중에 4개를 뽑아가지고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확률. 자, 그럼 일단 이 점이 원 위에 있으면은 좋은 점이 어떤 거냐면 4개 뽑으면 무조건 뭐는 나오냐? 사각형은 나온다.
얘네니 그러니까 원이 있지 않으면 점이 3개 이상 일직선에 있으면 거기서 뽑았을 때 사각형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삼각형 때도 그렇고 직선 때도 그렇고 지금 사각형 때도 마찬가지로 한 직선에 점이 여러 개 들어가면 되게 필요하죠. 무슨 말인지 얘네니? 그래서 원 위에가 좋은 게 무조건 4개 뽑으면 사각형이 나온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이 될 확률을 만들 때 분모를 갖다 뭐로 만들 거야? 그렇지. 10, C4 이렇게 만들면 평균구간에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지. 편하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직사각형의 개수를 갖다가 위에 올리면 딱이지. 맞아? 그럼 직사각형 개수 어떻게 구하더라? 그렇지. 지름을 갖다가 2개를 갖다가 고르면 요렇게 무조건 직사각형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얘네니 기억날까?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만들 때랑 비슷하거든. 직각삼각형 만들면 일단 지름 하나 고르고 점 하나 추가로 골라야 되지. 기억나? 그러니까 지름을 껴야 직각이 나오잖아, 원주각이. 그러니까 직각이 되려면 각이 모두 다 직각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각선이 양쪽 다 지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돼요? 대각선. 그러면은 점이 10개니까 대각선이 몇 개야? 대각선이 5개. 자, 그래서 분자에 5, C, 2가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원하는 직사각형 개수를 문제에 얻었다.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개수분의 사각형 개수, 그 모든 사각형들이 각각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데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래요. 이렇게 수학적 확률로다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한 문제만 더 보자면 33쪽에 71번. 자, 함수의 개수나 집합의 개수로다가 확률 문제를 만들면 꽤나 어려워해 다들. 자, x는 a, b, c, d, e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y는 1, 2, 3, 4, 5, 6이었는데 자, 문제에서 만들 때 x에서 y로 그냥 함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애초에 1대1 함수를 만들 때 그럼 표본 공간을 만들 때부터 함수의 개수를 갖다 1대1로 맞춰서 만들어야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함수의 개수분의 함수의 개수일 때는 중복조합 등의 여러 가지를 다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이해되니? 사실 좀 더 완벽하려면은 모든 함수끼리는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함수의 개수를 가지고 문제에서 만들어 놓은 함수들 중에 하나를 뽑을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좀 더 완벽한데, 오케이? 함수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본다. 왜 그러냐면 그냥 중복조합스럽게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 확률이 문제가 삐꾸가 나오는 원래. 중복조합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는 조스바, 스크루바, 누가바 중에서 10개를 뽑을 때 라는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뭐가 어떻게 될 확률은 이라고 문제를 물어보면 되게 구조가 중복조합스럽게 생겼지. 맞지? 근데 그렇게 확률 문제를 내면 안 된다고. 원래. 중복조합으로는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게 안 맞춰져서 그래. 이해되니? 그러니까는 그렇게 중복조합으로 뽑는 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1개, 4개, 5개 뽑는 거랑 3개, 4개, 3개 뽑는 거랑 다 똑같이 한 가지로 치지. 맞아? 근데 3개, 4개, 3개가 실제로 빈도 훨씬 높아. 1개, 4개, 5개보다. 1개, 4개, 5개랑 3개, 4개, 3개는 똑같이 봐요. 그런데 중복조합에서, 그러니까 원래 확률로 치면 다르게 봐야 되는데 중복조합에서 이것도 1개, 이것도 저것도 1개로 세잖아 그냥. 이해되시나요? 합해서 10개를 맞추겠다라고 했을 때 중복조합에서 그 각각 한 가지로만 세잖아. 오케이? 그래서 중복조합으로 원래 확률 문제가 되려면 순서쌍으로 만들어 놓고 순서쌍 중에 하나를 뽑는다는 말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순서쌍끼리니까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되거든. 이해되니? 그 중간 다리가 하나 필요한데 그냥 뽑을 때라고 말하면 이게 확률 문제가 삐꾸가 나게 된 거라고. 납득? 오케이? 자, 그것도 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은 그렇게 삐꾸가 나는 경우가 나오겠다. 아무튼
자, 이번에는 함수의 개수분의 함수의 개수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자, 문제가 f, a, f, b 이렇게 작다. 이거나 f, a, f, c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얘는 이거나가 평소에 뭐라고 바꿔줄 수 있는 형태냐? 또는 이라고 바꿔줄 수 있는 상태지? 맞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합사건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는 뭘 써야 되는 상황이냐? 여기 덧셈 용리를 갖다가 써야 되는 상황이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여기서 분모는 1대1 함수를 만들 거니까 1대1 함수는 어떻게 만들지? 6P5로 만들게 되지. 오케이. 그냥 함수면 6의 5제곱인데 1대1이기 때문에 앞에 원소가 고른 원소는 뒤에 원소가 고를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P가 된단 말이야, 순열. 요거 되니?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서 배웠냐? 순열 조합에서 배웠어, 실제. 1학년 때. 기억이 가물가물 하더라도 1학년 때 배웠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 게 원래 앞에서 설명한 걸로는 요거를 만족할 때 나머지 CD, E에 대해서는 원래는 중복순열로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표본구간을 만들 다 뭘로 만들어놨어? 1대1로 만들어놨잖아. 그래서 얘는 남은 것도 순열이야. 이해되니? 자, 그럼 먼저 요렇게를 맞춰주자라고 하게 되면 먼저 뭘 하냐? 6시 2를 하지. 맞아? 납득? 오케이. 자, 그러면은 곱하기 뭐를 하게 돼 있냐? 그럼 나머지 3개의 원소도 여전히 1대1이니까 또 P를 써야 된다. 그렇지. 4P 3이 돼. 더하기. 그런데 얘가 똑같으니까 그냥 곱하기 2처리 가능하지. 그 다음에 빼기가 들어가야 돼. 곱사건. 동시에 맞추는 경우. 62를 곱한 거예요. 응? 2를 왜 해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더하기로다가 똑같은 걸 하나 더 쓸 건데 얘네 그걸 갖다가 똑같은 신경 쓰니까 그냥 곱하기 2로 처리를 했다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디까지 된 거냐면 지금 여기까지 된 거야. 오케이. 이거 곱사건이 이제 빠져야 돼. 자, 그러니까는 A가 FB보다도 작고 FC보다도 작고 이건 어떡하냐? 6C 3하고 곱하기 2가 들어가. BC 있어서. 그치? 잘못 봤구나. 필요가 6개 중에 3개를 뽑아. 오케이,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FA야. 이해되니?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제일 작은 게 FA야. 그럼 나머지 2개를 갖다 FB, FC가 나눠 만든 거야. 이해되니? 그럼 이제 원소 3개를 썼잖아. 맞아? 그리고 3개, 2개 남았지, 그치? 그러니까 3P, 2. 자,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 되니? 자, 요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일 텐데, 또는이 좀 피곤하고 힘들잖아? 또는이 좀 피곤하고 힘들잖아, 그치? 잠시만. 또는 부정하면 뭐가 되지? 여지고. 그치, 이거가 되지? 이거. 맞지? 1 빼기 FA가 FB 이상 2이고 FA가 FC 이상. 이건 어때? 미만을 부정하면 이상이 되지. 맞아. 근데 사실 등호를 썼지만 실제로 이에서는 표본구간에서 등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등호가 발생하진 않아. 이해되시나요? 이해되니? 문제에서 1대1 함수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등호가 실제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납득? 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1 빼기 한 다음에 6P5를 하고 여기 요거랑 이제 마찬가지 모양으로 하게 되는 거야. 3개 hand하고. 그렇지. 일단 3개를 뽑은 다음에 제일 큰 놈이 이제 FA야. 오케이. 그럼 나머지 2개가 FB랑 FC를 나눠가죠. 오케이. 그러면 3개 2개 남았잖아 이제. 그러니까 3P2. 자, 요렇게 계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레전드 선생님 이게 FB랑 FC가 같은 걸 수도 있어요. 다툴 수가 없지. 1대1 합시다. 그래서 할만한 거야 이게. 1대1 함수가 아니어도 이제 개피고리 있는 상황이 되거든 이게.
오케이. 1대1 함수가 아니면 개표분해진 상황이 되는데 1대1 함수라서 여사건으로 뒤집어졌을 때 꽤 할만하다.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답들? 그러니까 얘는 요거랑 요거 두 가지 사고를 해야 되는데 얘는 요거 한 가지 사고만 하면 되니까. 이해되니? 답들? 오케이. 자, 요 정도까지는 내가 풀어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풀어봅시다. 34쪽 75번까지가 숙제고요. 자, 남은 시간 부지런히 풀어서 숙제를 최대한 줄이도록 합시다. 아, 근데 한 10분 만에 다 끝나서 선생님 좀 뭐해 그런 사람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전혀. 10분 만에 75문제 비정신적 특급시 말아.